전쟁도 아니었고 미사일 발사도 아니었고 크렘린의 경고 방송도 아니었다. 2025년 11월 초 러시아 권력의 심장부를 흔든 것은 다름 아닌 두 초가 채 되지 않는 순간 푸틴의 한 손이었다. 모스크바 보건 관계자 회의 자리. 카메라가 흔들리는 사이 편집자들이 놓친 단 1프레임. 그 1프레임에서 몇 달 동안 수많은 필터와 CGI 뒤에 숨겨져 있던 푸틴의 실제 손이 드러났다. 그 손은 부어 있었고 피부는 창백하고 칙칙하게 죽어 있었으며 정맥은 마치 안에서 터질 듯 굵게 솟아올라 있었고 손가락 관절은 굳어 잘 펼쳐지지도 않았다. 의사들은 단번에 알아본다. 이건 병을 견디고 있는 사람의 손이다. 그 장면은 러시아 인터넷에서 28분 동안 폭발적으로 퍼졌고 28분 후에는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러시아인들은 권력의 신체가 금이 가고 있음을 직접 보았다. 이후 서방 전문가들은 이상 징후를 빠르게 포착했다. 러시아 연구가 마크 갈레오티는 말했다. 최근 푸틴 영상은 이상할 정도로 인위적이다. 움직임이 인간적이지 않다. 확대 분석 결과 최근 수개월간 방송된 푸틴의 손은 비정상적으로 매끈하고 지나치게 고정되어 있었고 실제 피부 조직처럼 보이지 않았다. 2022년 봄 이후의 영상을 디지털 재조합하여 붙여넣은 것처럼 보였다. 몇 달 전부터 푸틴은 공식 석상에서 항상 테이블 모서리를 꽉 붙잡고 있었다. 신경과 전문의들은 이 동작을 파킨슨병 환자들이 떨림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 보상 행동이라고 말한다. 크렘린 내부자는 입을 열었다. 푸틴은 이미 공격적 성향의 암과 싸우고 있었으며 집중치료와 강한 약물 투여로 부작용이 누적되고 있었다. 그를 맞는 의료진은 극도로 제한된 소수이며 일부는 비밀리에 서방 종양 신경학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다. 하지만 전쟁은 그의 몸이 회복할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수면 부족, 극도의 스트레스, 연속되는 안보회의, 끊임없는 긴장 상태는 그의 신체를 빠르게 붕괴 단계로 밀어넣고 있었다. 한 전직 러시아 외교관은 이렇게 말했다. 푸틴은 지금 의료적, 정치적 거품 안에 살고 있다. 그 앞에서는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 누구도 반대하지 못한다. 그의 쇠약함을 충성 부족으로 간주한 크렘린은 2025년 10월 이후 보건부 통신부 고위 인사 최소 5명을 숙청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 지도자의 쇠약함을 충분히 감추지 못했다. BBC는 그가 2차례 지역 주지사 회의를 취소한 이유가 단순 감기가 아니라 수시간 동안의 의식 상실이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크렘린은 이를 계절성 감기라고 위장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직후 러시아에서는 또 다른 충격적 반응이 나타났다. 바로 인터넷의 사라짐. 그것도 선택적이고 정교한 방식으로. 푸틴의 손 영상이 유출된 당일 상트페테르부르크 600만 시민 전체가 디지털 암흑 속에 갇혔다. 모바일 데이터는 0%, 메신저는 작동 중지, 배달앱, 지도앱, 택시 호출이 전부 먹통. 그러나 유독 정부 서비스 포털만 멀쩡히 유지되었다. 삶이 멈췄는데 통제만 살아있었다. 유출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이 기술적 문제라는 명목의 차단은 실제로는 정치적 검열 조치였으며 목표는 단 하나, 푸틴의 병세와 약화된 모습을 전국적으로 퍼지지 못하게 하는 것. 그 후 러시아는 강력한 인터넷 감시체계인 자시타, 넷자시키타, 넷을 가동했다. 이 시스템은 러시아 전역의 모든 인터넷 연결을 국가 서버로 강제 우회시키고 검색 결과 이미지, 영상, 댓글을 실시간 필터링하며 푸틴의 건강, 전쟁 피해, 군부 부패, 정부 비판 같은 키워드는 생성 즉시 차단하도록 설정되었다. 기술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다. 중국의 방화벽을 더 조악하고 더 급조된 러시아식으로 복제한 것. 동시에 국영 언론은 AI를 이용한 푸틴의 가짜 건강 영상을 대규모로 배포하기 시작했다. 입 모양, 목소리, 손동작이 과거 연설 데이터에서 합성된 영상이었다. 더 과디안은 이 중 최소 3개가 딥페이크였음을 확인했다. 러시아는 지금 디지털 지도자를 만들어 현실을 덮으려는 단계에 진입했다. 하지만 이 위기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다. 중국이었다. 푸틴의 쇠약함이 드러나자 중국은 이를 전략적 기회로 보았다. 10월 말 상하이에서 러시아, 중국 생명공학 전문가들이 비밀리에 만났고 그 자리에서 논의된 것은 기존의 의학이 아니라 생명 연장 기술이었다. 세포 전달, 분자 재생 서방 전문가들은 이를 과장이라 말하면서도 절대 무시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유출된 짧은 영상 속에서 시진핑과 푸틴은 조용히 이 기술을 언급하고 있었다. 이 영상은 몇 시간 만에 중국 SNS에서 완전히 삭제되었다. 서방 분석가들은 말했다. 중국은 의료기술을 미끼로 시베리아 자원 접근권을 끌어오려 한다. 즉, 러시아는 지금 중국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진실은 이것이다. 푸틴 개인이 아픈 것이 아니라 푸틴 체제가 병들었다는 사실. 푸틴 체제는 권력이 지나치게 특정 개인에게 집중된 구조다. 후계 구도는 없고 이양 절차도 없다.
그 한 사람의 신체가 흔들리는 순간 국가 전체가 함께 흔들린다. 그러나 이 흔들림은 이제 국경을 넘어 러시아 일반 시민, 우크라이나 전선, 유럽 경제, 세계 금융시장, 국제 정치 모두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러시아 시민들의 삶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48시간 통신 두절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의 삭제였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앰뷸런스를 부르지 못했으며 노년층은 가족과 단절되었고 병원을 찾아가는 길은 GPS가 먹통이 되는 순간 사라졌다. 한 노인은 말했다. 이틀 동안 우리는 서로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 그냥 어둠 속에 버려진 느낌이었다. 젊은이들은 지하철역 공용 와이파이를 찾아 몰려들었지만 신호는 불안정했고 정부 검열이 압도적으로 강화되어 푸틴과 관련된 모든 키워드는 검색 즉시 사라졌다. 한 통신 기술자는 익명으로 털어놓았다. 정부는 의도적으로 지역별 통신 끊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견디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폭풍은 러시아 국경 바깥에서 불기 시작했다. 푸틴의 건강 이상설이 돌 때마다 우크라이나 전선은 즉각 반응했다. 겨우 퍼진 루머가 다음 날에는 포탄으로 돌아왔다. 하르키우 북부에서는 푸틴이 쓰러졌다는 소문이 돌고 난 뒤 24시간 동안 드론 공격이 12% 증가했다. 전선에서 싸우는 군인들은 이것을 크렘린의 반사적 과시 행동이라고 부른다. 우크라이나의 한 지휘관은 이렇게 말했다. 권력이 흔들릴 때 약한 쪽이 피를 흘린다. 유럽에서는 푸틴의 몸, 상태 하나가 전기료, 가스요금, 항공노선, 보험료로 변환된다. 러시아의 불안정성은 유럽의 에너지 시장을 실시간으로 흔들었다. 전기요금은 위기 이전보다 20-30% 더 높고 가스 가격은 푸틴의 건강 관련 영상이 유포될 때마다 10-20%씩 출렁였다. 독일은 겨울 대비를 위해 가스 비축량 활용 시점을 한 달 앞당겼고 영국 항공사들은 러시아 인근 항로를 우회하기 위해 운항 비용이 수백만 파운드 증가했다. 유럽 항만에서는 러시아발 위험 프리미엄 때문에 해상보험 비용이 기록적 수준으로 치솟았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상황이 더 심각했다. 흑해배랑의 불안정성은 곡물 가격을 한 번에 7% 끌어올렸고 이집트, 튀니지, 에티오피아 등 밀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빵 폭동 가능성을 경고하기 시작했다. 한 경제학자는 말했다. 푸틴이 기침하면 카이로의 빵값이 오른다. 세계 금융시장은 더욱 민감했다. VIX 변동성 지수는 12% 급등했고 브렌트유는 하루 만에 8달러 상승했다. 헤지펀드들은 러시아 리스크를 이유로 신흥국 자산을 대거 매도하며 수십억 달러가 순식간에 안전자산으로 이동했다. 워싱턴, 베를린, 파리의 외교실에서는 푸틴의 눈동자 흔들림 하나까지 분석하며 각국의 대비 계획을 즉시 수정했다. 핀란드는 국경 병력을 증원했고 폴란드는 레이더 운용 시간을 늘렸으며 스웨덴은 사이버 공격 위험 수준을 중간에서 높음으로 상향했다. 러시아가 강할 때도 위험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약해질 때는 상상 이상의 위험을 품는다. 왜냐하면 권력 공백은 항상 군사적 모험주의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푸틴의 신체가 흔들릴수록 푸틴 체제 내부에 파벌들은 우리가 가장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움직인다. 그리고 그 증명은 거의 항상 우크라이나의 피와 땅 위에서 이루어진다. 유럽연합 내부에서도 분열이 깊어졌다. 일부 국가는 전쟁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외치고 다른 국가는 우리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절규한다. 에너지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대중의 분노는 정치인을 흔들기 시작했다. 한 EU 보고서는 이렇게 적었다. 푸틴의 건강은 단일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통화 전력 안보를 흔드는 변수다. 세계 질서는 한 사람의 흔들림에 따라 균열을 내고 있었다. 근동의 곡물시장, 유럽의 전력망, 아시아의 에너지 수급, 나토의 군사 대비 태세, 미국의 대선 전략, 중국의 자원 외교 모두가 지금 푸틴의 신체적 상태에 반응하고 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면 시장의 심장도 뛴다. 그의 손이 떨리면 전선의 총성이 늘어난다. 그의 회의 일정이 취소되면 전 세계의 항공로가 바뀐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러시아가 약해질수록 모든 위험 신호가 동시에 빨갛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세계가 아무리 회피하려 해도 결국 직면해야 하는 질문뿐이다. 그리고 결국 모든 질문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지점으로 모여든다. 아무도 입 밖에 내고 싶어 하지 않지만 모두가 속으로는 알고 있는 질문 말이다. 만약 한 사람의 건강 상태가 국제 유가를 요동치게 만들고 전 세계 항공 노선을 바꾸고 해상 물류 비용을 흔들고 유럽의 전력망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나토의 군사 배치를 즉시 재조정하게 만들며 우크라이나 전장의 속도를 하루아침에 변화시키고 중동과 아프리카의 식량 가격을 올려 사회를 흔들고 세계 금융시장을 공포 속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면 세계는 과연 누구의 어깨 위에 서 있는가? 푸틴이라는 세 글자가 단순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세계 경제와 안보, 전쟁의 리듬을 결정하는 축직의 위치까지 올라가 버렸다면 그 축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릴 것은 무엇인가? 그의 손가락 하나의 떨림이 전자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그의 회의 일정 취소가 가스 가격을 끌어올리며 그의 병세 유출 가능성만으로도 항공사들이 항로를 바꾸고
보험사들이 전쟁 할증을 더하며 유럽의 정치인들이 비상회의를 소집한다면 그가 넘어지는 순간 먼저 떨어지는 것은 러시아일까, 유럽일까, 우크라일까, 아니면 세계 전체일까? 세계는 지금 하나의 거대한 질문 앞에서 있다. 한 사람의 쇠약함이 국제 질서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그 균형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균형을 떠받치던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어디부터 금이 가기 시작할까? 그 무게는 더 이상 러시아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것은 전기 요금을 내는 유럽 시민의 어깨 위에, 전쟁터에서 숨을 고르는 우크라이나 병사의 어깨 위에, 곡물 가격이 오르는 중동과 아프리카의 식탁 위에, 산업 비용이 치솟는 아시아 제조업의 심장 위에, 그리고 금융시장의 심박수를 잡고 있는 수백만 투자자들의 손끝 위에 내려앉아 있다. 푸틴의 신체가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은 국경을 넘고 대륙을 넘어 국제체제 전체에 파문을 일으킨다. 마지막 질문은 이 위태로운 세계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답은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이미 짐작하고 있다. 공지. 본 영상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와 언론 보도에 기반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철저한 검증을 거쳤으나 일부 오류나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절대적인 정확성을 주장하지 않으며 유튜브 가이드라인 내에서 정치적 정보 제공과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합니다.